다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5급 한 권으로 끝내기 안태정 강사입니다. 저와 함께 HSK 5급 중에서 독해 영역 보고 계시는데요. 오늘 벌써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선생님이랑 제3부분, 독해 제3부분에서 정답으로 안내를 해주는 핵심 어구가 있다는 소문이 들려서 선생님이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어떤 핵심 어구 표현들이 있는지 선생님이랑 보도록 할게요. 일단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핵심 어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 很多人都认为 많은 사람들은 뭐뭐라고 생각을 해요. 또는 大部分人都 대부분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뭐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표현과 함께 그 뒷절에 근데 사실은요, 其实 하면서 본인의 주장을 얘기하는 표현들이 뒤에 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어우러져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예문들 한번 봐볼까요? 很多人都认为吃饭后吃水果对身体好. 많은 사람들은요, 생각을 해요. 밥 먹고 나서 吃水果, 과일 먹는 게 몸에 좋다. 우리 예전에 한번 독해 이 부분 할 때 봤던 문장이긴 하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하면서 뒤에 또 다른 문장을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서 아, 많은 사람들이 뭐뭐라고 생각을 한다. 중요한 말인데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엔 하나 더 볼게요. 研究发现, 연구에서 뭐를 발견했다. 이런 거 너무 중요하죠. 연구에서 뭘 밝혔는지 그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문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표현들도 잘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예를 들면 研究发现, 연구에서 뭘 발견했냐면 大部分会外语的人学习成绩比不会外语的人更好. 비교가 나와 있네요. 대부분 会外语的人, 외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의 学习成绩, 학습 성적이 比 뭐보다 不会外语的人, 외국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보다 훨씬 좋다라고 연구에서 발견이 되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研究发现도 꼭 알아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一般情况下, 일반적인 상황에서, 一般来说, 이런 것들도 사실을 얘기하는 표현으로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一般情况下这种产品的使用寿命是 5년.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종류의 제품 사용 수명은 5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一般情况下, 一般来说 기억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据说, 듣자 하니 말하는 바에 의하면 뭐뭐라더라 라는 얘기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죠. 예를 들면 据说狗的听觉灵敏度是人类的16倍. 듣자 하니까요, 강아지의, 개의 청각 민감도가 사람의 16배라고 하네요. 라는 표현들도 핵심 어구에 많이 쓰인다는 거죠. 네, 이번에는 주제와 결론을 이끌어주는 핵심 어구가 있거든요. 어떤 거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첫 번째는 原来, 알고 보니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한자로 원래라는 표현이긴 한데 주제나 결론을 이끌어낼 때 알고 보니 이랬어요. 이런 느낌으로 정말 많이 쓰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原来在京剧界中把男性青春期的变声叫做倒仓.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요, 경극계에서 남자의 사춘기의 목소리가 변성되는 것을 목소리가 잠긴다, 나오창이라고 부르는 것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주제와 결론을 얘기할 때 우리 原来라는 핵심 어구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해볼게요. 相反, 반대로라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보면 出名后, 유명해진 후에 小李并没有骄傲. 小李는 결코 骄傲, 교만해지지 않았고요. 相反, 반대로 어떻게 되었냐면 이제 결론을 얘기하는 거죠. 变得更谦虚, 훨씬 더 겸손하게 변해졌습니다. 이런 얘기하실 때 原来, 相反 이런 단어들이 있으면 중요한 문장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结果, 이거는 뭐 한자 자체가 결과니까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결론이 나오겠죠. 他因为堵车, 뭐 때문에? 차가 막혔기 때문에 结果错过了考试. 그 결과,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시험을 놓쳤습니다. 이런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고요. 다음은 可见, 可见은 뭐뭐 하는 것으로 보아서, 비슷한 표현으로는 由此可见, 이것으로부터 알 수 있다 라는 표현으로 결론을 얘기할 때 많이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他一直在打电话, 그가 계속 전화를 걸고 있는데 可见, 그것으로 뭘 알 수 있냐면 是有什么着急的事情,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은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이번에는
종지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요컨대라는 표현이에요. 똑같은 표현으로는 종어연지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도 요컨대라는 표현인데요. 이것도 주제나 결론을 이끌어주는 핵심 어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보면 总之 한마디로 말해서 不管你选择了什么工作都要尽力做好 네가 不管 상관없이 어떤 일을 선택했든 상관없이 모두 최선을 다해서 잘해야 된다 라는 표현 이게 주제나 결론을 이끌어줄 때 많이 사용할 수 있겠죠. 하나 더 볼게요. 换句话说 换은 바꾸다 句 한마디의 말을 바꿔서 다시 말하면 바꿔 말하면 즉 이렇게 얘기할 때 결론을 정리해주는 표현으로 또 많이 쓰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我觉得我们性格不合 내 생각에 우리 성격이 맞지가 않아. 그리고 换句话说 다시 말하면 즉 我不喜欢你 너무 충격적인데요. 널 좋아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바꿔 말하면 즉 이렇게 얘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자, 이번엔 의견과 근거를 들어주는 표현들 봐볼게요. 이런 것도 나열될 수 있죠. 어떤 주장에 대해서 第一 첫 번째, 第二 두 번째, 第三 세 번째, 最重要的是 가장 중요한 것은 하면서 이런 문장들이 나오면 이게 의견과 근거를 들어주는 그런 표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슷한 표현으로는 首先도 있고요. 其次, 再次, 最重要的是 이렇게 나열하실 수도 있어요. 자, 예문 가볼게요. 与朋友相处时 친구랑 서로 지낼 때는요. 어때요? 第一, 첫 번째는 要信任, 신임을 해야 돼요. 서로 신뢰가 있어야 되고요. 第二, 두 번째는 要真诚, 진실해야 하고요. 第三, 세 번째는 要学会称赞, 칭찬할 줄 알아야 하고요. 最重要的是 가장 중요한 것은 互相尊重, 서로 상호간에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라는 이런 의견과 근거들을 나열하는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정답으로 안내하는 핵심 어구 표현들을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우리 실전에서 실력 다지기에서도 한번 이런 것들을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문이 길지만 지문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문제 파악이 먼저 중요하죠. 그래서 문제 먼저 써봤는데요. 오늘 1번 문제는 沙漠地区有什么特点? 자, 세부 내용을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沙漠地区는 사막 지역인데요. 사막 지역에 어떤 특징이 있나요가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문을 읽으면서 사막 지역 얘기가 나오는 단락이 있다. 그럼 걔네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1번 문제 ABCD와 대조하시면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根据上文下列哪项正确? 가장 바운더리가 큰, 그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나왔죠? 일치, 불일치 문제인데요. 윗글에 근거해서 옳은 것이 무엇이냐 했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런데 이 문제는 이제 마지막 문제로 푸셔도 되고요. 1번, 3번 풀어가시면서 2번도 아마 같이 1+1 개념으로 같이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의 근거에서 옳은 거 한번 찾아볼 거고요. 세 번째는 关于赤道地区可以知道. 자, 이번에는 沙漠地区, 이 사막 지역이 아니라 赤道地区가 나왔죠. 여기는 이제 적도 지역인데 문제를 처음 봤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단어가 어려울 땐. 그래도 여러분들이 赤道, 여기 적도 지역, 沙漠 이런 거 체크하시면서 위에서 숨은 그림처럼 찾아가지고 핵심 어구가 나와 있는 그 앞뒤 문장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赤道地区, 이 적도 지역에 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오면 A, B, C, D도 대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번엔 네 번째 많이 나오는 문제죠. 주제나 이런 중심 내용들을 물어보는 질문. 上文主要谈什么? 그럼 윗글은 주로 무슨 내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중심 내용이 뭐예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럼 이제 제일 처음에 도입부와 마지막 문장을 봐주시면은 이런 중심 문장들을 찾아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선생님이랑 하나하나 좀 쪼개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첫 번째 문장입니다. 地球上最热的地方在哪儿呢? 자, 제일 첫 번째 문장 중요한데요. 地球,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곳은 어디에 있을까요? 가 질문이에요. 그럼 우리 아까 4번 문제에서 이 글은 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했으니까 제일 첫 번째 이 질문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곳이 어딜까요? 어디에 있나요? 라는 질문과 함께 그 내용을 풀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문장 가볼게요. 很多人都认为是赤道地区
어머나 세상에. 이거 뭐예요? 很多人都认为 아까 정답으로 안내하는 핵심 어구 표현이 있었는데 이 표현이 나오고 있죠? 많은 사람들은 다 생각을 합니다. 赤道地区 적도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 其实 사실은 그런데요. 不然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이 글은 주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뭐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곳이 어디죠? 많은 사람들이 적도인 줄 아는데요.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그것에 대한 근거를 드는 문장들이 이제 앞으로 쓰기 시작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4번 지문에 해당하는 정답들이 얼추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장. 世界上有很多地方 세상에는 많은 곳이 있습니다. 비록 예를 들어서 非洲的撒哈拉大沙漠 비로는 예를 들어 非洲는赤道 아까 적도였죠. 非洲는 아프리카, 아프리카의 사하라라는 사막 이름이죠. 다샤모, 샤모 사막이에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도 있고요. 또 中国的塔克拉玛干沙漠等等 여기 타클라마칸이라는 표현도 사막 이름이에요. 타클라마칸 사막 등등이 그렇습니다. 여기도 되게 더운 곳이라는 거죠. 적도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요. 이런 것들도 있어요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 白天的最高气温都超过了45摄氏度 자, 대낮이에요. 白天 낮이고요. 낮의 최고 기온이 모두 초과합니다. 45도를 초과하고 있대요. 우리 여기 도시를 읽으실 때는 중거로 摄氏度라고 표현해요. 摄氏度라고 하시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45도라고 얘기하실 때 45摄氏度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선생님도 이집트에 한번 가봤는데요. 그냥 정말 평균적으로 45도, 55도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이런 곳들은 45도가 넘고요. 그러나 반대로 赤道地区 적도 지역은요. 더운 줄 알고 계시지만 尽管 비록이라는 표현이에요. 阳光照射非常强烈 햇빛이 照射 쬐는 것이 비춰주는 것이 굉장히 강렬하긴 해요. 적도니까 태양에서 바로 이렇게 쬐질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但是 그러나 尽管과 但是 이런 빈출 접속사들도 체크해 주세요. 그러나 어때요? 白天的气温很少超过35摄氏度 대낮의 기온이요. 아주 적게 초과한대요. 그러니까 35도씨를 넘는 것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근데 반해서 아까 이런 사하라나 타클라마칸 사막 같은 경우에는 낮에 45도나 되니까 사막이 훨씬 더운 거죠. 다음 문장. 这是因为赤道附近大多都是海洋 이것은 뭐 때문이냐면요. 적도 근처는 대부분이 다 하양, 바다이기 때문이래요. 자, 여러분 이제 적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아까 문제 중에서 적도에 관한 것들, 적도 지역에 관한 것들도 찾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한번 집중해서 봐보도록 할게요. 一方面, 한 방면으로는 이렇고요. 另一方面, 또 다른 방면으로는 이렇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자, 한편으로는 海洋可以把太阳给它的热量传到深处. 해양은요, 할 수 있대요. 바다는 뭘 할 수 있냐면, 무엇을? 태양이 그에게 준 열량을, 여기까지가 이제 목적어죠. 传到 어디다 전달해 줄 수 있냐면 深处 깊은 곳, 바닷속 깊은 곳까지 전달을 해줄 수도 있고요. 另一方面, 또 다른 방면으로는 海水蒸发时会消耗大量的热量. 우리 바닷물이요, 해수가 蒸发, 증발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증발을 할 때 회 할 것입니다. 추측이죠. 消耗, 소모하다. 정신이나 힘이나 물자 같은 걸 소모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대량의 열량을 소모할 수 있다는 거예요. 再加上 게다가 거기다 더 추가해서 海水的热容量大. 이 바다 해수의 열 용량이, 热容量은 열 용량이에요. 어떤 물질의 온도를 1도씩 높이는 데 사용되는 것이 열 용량인데 그게 굉장히 높대요. 물은 이제 끓을 때까지 한 100도 정도 돼야 끓을 수 있기 때문에 열 용량이 큰 편이죠. 그래서 水温的升高速度比陆地慢.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수온의 升高速度, 이 올라가는 속도가, 수온이 올라가는 속도가 뭐에 비해서 비교문이네요?陆地, 육지보다는 느리다는 거예요. 열 용량이 크기 때문에. 因此, 이 때문에 白天赤道附近的温度并不会急剧上升. 이렇기 때문에 대낮에 적도 근처의 온도는
빙 결코 不会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지 급속하게, 급격하게 上升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읽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적도 지역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었잖아요. 아까 우리 문제 중에 있었는데 한번 갖고 와볼까요? 3번 문제에 있었어요. 3번은 关于赤道地区 적도 지역에 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했어요. 우리 A, B, C, D 한번 대조해 볼게요. A 보니까 气温升高较慢 기온이 올라가는 게 비교적 느리다. 맞는데요. 아까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했기 때문에 요게 맞는 표현이네요. 그죠? 이번에는 B 가볼게요. 平均温度 30摄氏度 平均 평균이에요. 평균 온도가 30도다?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아까 뭐 앞에 내용에서 보면은 35도를 넘지는 않을 거다 이런 내용이 있었지 평균이 30도다 이런 얘기는 없었죠. B 아니고요. C. 四季气候变化非常明显 사계절 기후 변화가 굉장히 뚜렷하다라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았어요. D. 非常干燥 되게 건조하다 이것도 아니죠. 그죠? 네, 그 정답은 여기 이 기온이 올라가는 속도가 급격하게 되진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좀 비교적 느리다. 이게 정답이죠. 네, 그래서 A고요. 이번엔 다음 문장 가볼게요. 沙漠地区则完全不同了 자, 이번에는 沙漠地区 사막 지역이 나오고 있어요. 아까 우리 문제 중에 있었거든요. 사막 지역에 관련해서 맞는 표현이 있었는데 한번 읽고 그 문제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则 오히려 완전 다르대요. 어떤지 봐볼까요? 那儿植物稀少水资源十分短缺 그곳은요 식물이 굉장히 희소하고 수자원이 굉장히 短缺 부족하대요. 그래서 几乎没有水分可以蒸发 거의 없대요. 거의 수분이 증발할 수 있는 수분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사막 지역은 굉장히 건조한 거죠. 而且 게다가 沙子热容量较小 이沙子는 모래죠. 모래의 열 용량은 비교적 작고 升温较快 근데 열 용량이 작으니까 온도가 올라가는 게 금방 비교적 빠르게 올라갈 수 있겠죠. 온도 올라가는 건 비교적 빠르고 热量不易向地表下层传递 열량은 쉽지 않아요. 向뭘 향해서? 지표 아래층을 향해서 전달되는 것도 쉽지가 않대요. 因此 이렇기 때문에 사막 지역의 특징들을 쭉 나열을 했죠. 이렇기 때문에 白天沙地表面会被太阳晒得滚烫 자, 대낮에 沙地表面 우리 모래땅 표면이 호이할 거예요. 被太阳 태양에 의해서 晒 내리쬐는 정도가 滚烫 굉장히 뜨겁긴 할 테지만 但 그러나 下层的沙子却是冷冰冰的 아래층에 있는 모래들은 오히려 되게 차갑다는 거죠. 우리 모래 파보면 그렇잖아요. 겉은 엄청 뜨거운데 밑에 계속 파면 팔수록 밑에는 좀 찬모래가 나온다는 거. 열 용량이 굉장히 작기 때문이죠. 그 다음 在沙漠地区 사막 지역에서는요 每当太阳露面时 매번 매이랑 같이 매什么什么时 매번 뭐뭐 할 때마다 라는 표현이죠. 태양이 露面이라는 표현은 나타나다 라는 표현이에요. 매번 이렇게 태양이 나타날 때마다 气温就会急剧上升 아까 정말 적도랑 반대네요. 기온이 바로 회 할 거래요. 급격하게 상승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地表会开始发烫 이 지표는 어떻게 될까요? 회 할 것이다. 开始 뭐뭐 하기 시작하다. 发烫 뜨거워지고 달아오르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매번 태양이 뜰 때마다. 그래서 而到了中午 점심때가 되면요 更是骄阳似火 굉장히 뙤약볕이 불타는 듯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점심때 되면 태양이 가장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有时 때로는요 最高温度可达55摄氏度 그래서 때로는 가장 최고 온도가 55도에 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단락은 지금 사막 지역에 관련한 문장이었어요. 자, 일치하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1번 沙漠地区有什么特点? 요 문제 풀어줘야겠죠. 아까 문제 있었는데 사막 지역에 어떤 특징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한번 A, B, C, D 보시면서 풀어볼까요? 자, A부터 볼게요. 沙子热容量很大 이건 틀렸죠. 아까 보시면 沙子热容量较小 했거든요. 틀렸어요. 그죠? B는요. 早晚温差大 아침과 저녁에温差 온도 차이가 크다?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지금 대낮에 한 몇 도 정도씨가 되고 그다음에 뭐 나중에 뭐 그 나머지는 한 평균적으로 몇 도 정도 된다 했지 아침이랑 저녁의 온도 차이가 얼마나 된다는 얘기는 언급한 적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 아니고요. C 가볼게요. 白天地表温度很高. 대낮에 지표면의 온도가 굉장히 높죠. 55도까지 갈 때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가 정답이네요. 자, D 가볼게요. 水分不容易蒸发. 수분이 증발되기가 쉽지 않다. 아예 수분 자체가 이렇게 증발할 만한 수분이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도 맞지 않는 표현이었어요. 자, 정답은 C. 예, 대낮에 굉장히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을 해가지고 55도까지 간다. 굉장히 뜨겁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 另外 이 밖에요. 赤道上降雨要比沙漠地区多. 적도상의 降雨, 降雨는 강우, 비가 내리다라는 표현이에요. 비가 내리는 것은 要比 뭐보다? 沙漠地区보다 많아요. 사막 지역보다 많아서 几乎天天上午都会下雨. 거의 맨날 오전에 다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적도는. 그래서 这样一来 이렇게 하다 보면 下午赤道地区的温度变不会升得太高. 오후에 우리 적도 지역의 온도는 变 바로 不会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높게 올라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비가 오고 나면 약간 이제 열기가 식혀지기 때문에. 그러나 沙漠里经常是晴天. 사막 안에는요 자주 晴天 맑은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很少会下雨. 비가 굉장히 적게 내리죠. 阳光从早照到晚. 햇빛이 아침부터 照 내리쬐서 晚 저녁까지 내리쬐다는 거예요. 所以 그래서요 결론입니다. 地球上最热的地方不是赤道而是沙漠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곳은요. 赤道 적도 아니에요. 而是沙漠 사막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제 첫 번째 문장 가장 더운 곳은 어딜까요? 많은 사람들이 적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면서 사막과 적도 지역의 특징들을 얘기했고요. 마지막 결론에서는 제일 뜨거운 곳이 사막이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두 번째, 根据上文 윗글에 근거해서 우리가 옳은 것을 골라줘야 되는데요. A, B, C, D 한번 볼게요. A 보니까 沙漠地区水资源丰富. 아니죠. 우리 사막 지역은 수자원이 풍부하다. 앞에서 아니라고 했었죠. 수자원이 풍부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었고요. B 보니까요. 赤道地区植物种类多. 적도 지역에 있는 이 식물들의 종류가 많다. 식물 종류는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고요. C. 赤道地区降雨较多. 적도 지역에 降雨, 비 내리는 것이 사막보다 많다. 비교적 많다. 맞는 내용이죠. 정답은 C고요. D 가볼게요. 沙漠地区温差最大. 예, 사막 지역의 온도차. 근데 온도차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D도 아닙니다. 정답은 C로 가져가 주면 돼요. 여기 사막보다 강우량이 훨씬 더 많다라는 얘기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문제 남았던 거, 이거 기억나세요? 윗글은 그럼 우리한테 주로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중심 내용이 뭐죠? 라고 물어봤는데 정답 뭘까요? A. A부터. 赤道缺水的原因, 적도에 缺水라는 표현은 물이 부족한 이런 표현이죠. 물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죠? B 가볼게요. 植物的分布, 식물의 분포, A가 아닙니다. C. 沙漠地区的气候, 사막 지역의 기후에 대한 얘기다? 아니요. 적도 얘기도 했기 때문에 얘만 얘기한 건 아니에요. D. 沙漠比赤道更热的原因, 요게 정답이네요. 사막이 적도보다 더 더운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사막이 제일 더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더운 이유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해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답은 D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랑 정답으로 안내해주는 핵심 어구 표현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해봤고요. 또 한번 선생님이랑 실력 따지기 문제도 풀어보면서 적용을 해봤는데요. 항상 먼저 문제를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포인트가 뭐지? 사막 지역의 특징 잘 생각했다가 지문 읽어봐야지. 윗글에 근거해서 옳은 거 일치 불일치네 쭉 읽어가면서 1+1으로 읽으면서 얘네들도 하나하나씩 대조해보자 라고 생각해보시고요. 세 번째, 여기 적도 지역에 관한 거
적어 있으니까 적도 지역 얘기 나오면 잘 봐야지 체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윗글이 주로 얘기하고 있는 거 거의 마지막 문장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서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실력 따지기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오늘도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저랑은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再见!